여러분들 허리 통증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상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영상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러면 허리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운동 방법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허리 통증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의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일주, 한 달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이 기간 안에 어떤 걸 했더니 좋아졌더라. 네, 이런 영상들이 많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해서 이렇게 좋아졌느냐, 그런 특징들을 또 봤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병원을 가죠. 그래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고요. 이제 치료를 도수 치료 같은 걸 좀 받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코치를 받습니다. 뭔가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없애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그리고 맨몸 운동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 영상들은 정말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에 가장 좋은 맨몸 운동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뒤로 엎드려서 제치는 이런 동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요, 대부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체력이 낮겠죠. 체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체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에서 이런 생활 습관을 다 코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좋아진 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체형, 그 다음에 체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생활 습관이 좋아져도요, 다시 생활 습관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제 이런 진단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맨몸 운동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점진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단기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허리 통증이 재발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연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보통 치료를 1차적으로 받고 나서 1년 안에 재발될 확률이 20%, 3년이 지나서 재발될 확률이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1981년의 연구예요. 1981년도.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아마 지금은 이 재발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 의학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 통증 환자 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허리 통증의 원인과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점진적 근력 운동. 가벼운 무게부터 해서 점점 내 수준에 딱 맞게 무게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근력 운동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됩니다.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도 좋아야 우리 체형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러닝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떠죠? 몇백 미터 뛰기도 힘든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은 더욱더 운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체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화의 조금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렇게 점진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해야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고 심해지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신있게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동성 운동이나 가동성을 늘려주고 어떤 이제 코어 운동도 좀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게 이제 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근력 운동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더니, 자, 연구 결과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한 가지 관절을 움직이는 이런 동작들보다 다관절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이 굉장히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플랭크와 같이 좀 버티는 동작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더라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정리해보면 운동을 점점 점진적으로 무게를 높여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관절 운동, 좀 복합적인 운동과 그 다음에 좀 버텨주는 이 등척성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 통증 완화 운동으로 소개해 드릴 동작은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자, 데드리프트 하면 일단 허리에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데드리프트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데드리프트는 파워리프터처럼 무거운 고중량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 딱 맞는 그 무게를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둔근, 아까 우리가 허리 통증의 원인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이 둔근을 잘 쓰지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데드리프트는 이 둔근을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될 그런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 자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가벼운 5kg 정도의 제가 원판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원판이나 아니면 캐틀벨 여러가지 무게를 도구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다리를 좀 이렇게 넓게 벌리는 거예요. 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자, 무게는 항상 몸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무게를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자,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내려놓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무게를 잡고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예요. 자, 옆에서 봤을 때 다리를 좀 넓게 벌리고, 자, 그냥 이 무게를 내 몸 가까이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내려놓고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서 잡고 다시 올라오고, 네, 이렇게 내가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허리 통증에 굉장히 좋은 데드리프트 동작이고요. 자, 무게가 내 몸 가까이 있고 내 몸 수준에 맞는 무게이기 때문에 전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넓게 서서 발바닥을 잘 붙여서 서주시고, 자, 그대로 무게를 잡으면서 그럼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자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게를 잡고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하나, 다시 잡고 올라오고, 다시 내려놓고 둘,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바로 등척성 운동이죠. 자, 우리가 이 허리 통증에 있어서 이 둔근에 이어서 강화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복직근입니다. 복직근. 그리고 복직근에 이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플랭크를 하기보다는 사이드 플랭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사이드 플랭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 플랭크의 경우에는요, 옆으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자, 다리를 살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래서 내 뒤꿈치, 골반,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손은 허리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그대로 발을 바닥에 눌러서 골반을 딱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 멀리 보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버티고, 자, 한 10초 정도 버텨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쭉 올리고, 내려오고. 자, 이렇게 한쪽에 10개씩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옆에서 자세를 봤을 때, 자, 다리를 이렇게 한 30도 정도 구부려 주시고, 자, 뒤꿈치, 골반, 어깨, 일직선. 그리고 이때 이 손이랑 팔꿈치는 바닥을 꾹 밀어주세요. 그래야 여기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골반을 위로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를 최대한 길게 펴줍니다. 여기서 호흡을 하면서 10초 버티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가고 휴식.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데드리프트랑 그 다음에 사이드 플랭크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이 방법대로 10개에서 15개 3세트, 그리고 사이드 플랭크 각각 방향으로 3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정말 양질의 음식과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